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에 먹기 좋게 한 상 가득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 데스크 시간은 내일 코칭의 김태성 대표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러네요. 반갑지요? 네. 예.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요. 제가 아. 또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스튜디오가 활기가 넘치네요. 네, 분석 데스크 시간 정말 오랜만에 진행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소개해 주시나요? 예, 마감 임박 바로 지원하십시오. 네. 기아에서 예. 23년 엔지니어 생산직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제가 이 현대차 생산직도 다루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번에는 기아차 생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마감 임박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곧 있으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마감 예. 세일은 안 하나요? 세일 안 되고요. 그냥 바로 하셔야 됩니다. 세일 하려면은 예. 안 합니다. 어쨌든. 아, 네. 알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23년 엔지니어 생산직 채용이라면 또 많은 분들의 지원이 몰릴 것 같은데 킹산직이라고 하는 그 직무잖아요, 쌤. 예. 맞죠? 올해 초에도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현대자동차 예. 킹산직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그때 네. 난리가 났었죠. 전국이 들썩거렸었어요. 예, 저도 지원할까 생각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뿐만 아니라 이제 화성을 중심으로 전국이 또 들썩일 것 같습니다. 화성이라면 또 가까워서 수도권 지역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관심 받는 걸까요, 쌤? 예, 여러 가지로 취준생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호황이에요. 그리고 네.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는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딸려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겨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 이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기아이니까. 기아니까. 급여든 복지든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이든 최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인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규모 자체가 이번에 채용하는 규모 자체가 대규모예요. 300명을 채용을 하거든요. 와. 그래서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역시 기아. 기아. 맞네요. 아,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 제가 기아 자동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기아가 맞는 거죠. 모빌리티로 맞습니다. 좀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2021년도에 바꾸었어요. 그동안에 기아 자동차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가 2021년도에 기아라고 바꿨는데 네. 그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아. 모빌리티 회사다라는 예. 것을 선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기존의 자동차의 개념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관심이 생기는데 채용 공고를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쌤. 언제까지 또 지원할 수 있고 어떤 직무를 모집할까요? 예, 지금 접수 기간 빼고는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접수 기간이 10월 20일 월요일 15시서부터 29일 수요일 21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서류 전형이 12월 두 번째 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인적성과 신체 검사를 12월 셋째 주, 그리고 면접 전형을 내년 1월 첫 번째 주에서 세 번째 주 사이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는 1월 말에 할 겁니다. 그리고 오. 입사는 2월 초, 내년 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아, 너무 좋겠다. 이제 봄날이 다가오면서 입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겠네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또 우대 사항도 있을까요? 예, 지원 자격은요. 정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네. 2024년 2월 초에 입사 가능해야 됩니다. 오. 저는 3월이 되는데 안 될까요? 안 됩니다. 2월에 입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아. 이게 좀 아쉬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5급 채용에 있어서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입사해서 다니다가 그러다 중간에 갔다 오기도 합니다. 오. 근데 여기는 반드시 필하고 와라 아니면 면제 받고 와라 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대 사항은 전기, 기계, 자동차 공학과 같은 관련 분야의 전공자, 학위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주의해야 될 점, 이 분야에서 나 관련된 경력이 있어 이거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대를 하는데 신입 채용입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 네. 신입 채용이라는 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채용하는 엔지니어 생산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쌤? 예, 간단히 말하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합니다.
그래서 완성차를 만드는 데까지 중간 라인의 어딘가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는 네.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동차 조립 컨베이어 라인이 있을 거예요. 컨베이어 라인의 어딘가에 투입이 되어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품 조립 전에는 필요한 검사, 조정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작업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네. 문제, 결함 이런 것들을 알아채기도 해야 됩니다. 오. 알아채고 그것을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생산량을 유지해야 돼요. 문제가 중간에 생기면 라인이 중단될 수도 있고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 생산 수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미리 알아내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품질 향상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작업 환경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수칙 그리고 규정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안전 장비를 갖추고 도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작업상 이거 작업을 하면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작업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 상황이 어떤지 부품 수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함께 하게 됩니다. 입사 지원을 하는데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기아 엔지니어 생산직에 합격하기 위해서 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나 좀 뽑아주세요. 이런 접근은 이제 안 됩니다. 네.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보기에 너 될 것 같아. 소용없습니다. 결정권자는 저쪽에 있는 기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결정권자의 그 시선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기아 생산직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쪽에서 기아 생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 어떻게 알아내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 채용 공고상에서 필요 역량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및 조립 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신 분.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부품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좀 말귀 좀 알아듣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며 다른 작업자들과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력 가능하신 분. 혼자 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 협업이 중요한 곳이군요. 그렇죠.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들 필요 없습니다. 아. 예,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못할 경우에 뒷사람에게, 앞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전체 네. 공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사람과 뒷사람과 그리고 우리 같은 라인에 있는 그 공정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네.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작업 중 생산 라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결함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전수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신 분. 이렇게 이 기아의 생산직 이쪽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나는 그 사람이야라는 것을 그 다음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분야에서 나 글로벌 역량이 있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미국에서 1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필요한 사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아 엔지니어 채용 전형에서 평가하는 평가 항목을 여기서부터 뽑아내야 돼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네. 첫 번째 평가 항목은요. 우리 비즈니스, 우리 자동차 산업 그리고 기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원활한 소통 능력,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평가 항목으로 놓고 앞으로 내가 면접을 하든 자소서를 쓰든 이걸 기준으로 써 내려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네 가지 평가 항목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태정 쌤이 전부터 항상 강조하셨던 게 이제 지원을 하려면 회사와 또 그 기업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하고 또 파고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지금 이 방송에서도 기업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귀에 인이 박혔을 거예요. 지겨울 거예요. 하지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세뇌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예, 아니 중요한 부분이어서 늘 그렇죠. 강조를 해주시면 좋아요. 100번을 더 얘기할 거예요. 네. 앞으로. 첫 번째, 기업 분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반기 보고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분기 보고서가 최근에 올라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점에 따라서 반기 보고서 또는 사업 보고서라는 게 최근 보고서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어디서 찾느냐? 전자 공시 시스템. 여기 가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반기 보고서 또는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보세요라고 하면은 내용이 많아요. 300페이지, 400페이지 돼요. 이거 어떻게 아이고. 다 봅니까? 중간에 재무제표도 있는데 난 그런 거 몰라요. 예. 손익계산서 이런 거 몰라요. 예, 모를 수밖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메뉴 중에서 2번 2번. 사업의 내용 그 안에 가서 보세요. 그거 한 10페이지 남짓되거든요. 기아에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10페이지 안 보고서 지원하겠다? 말도 안 되죠. 예, 진짜 여기- 노른자를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만 보시고요. 네. 제가 더 줄여드릴게요. 예. 2번 안에서 예. 보통 1, 2, 3, 4, 5, 6, 7 서브 메뉴가 있는데 5번에 위험관리, 파생거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도 빼고 보세요. 아, 야, 그러면 10페이지에서 한 9페이지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이런 꿀팁 여러분 꼭 예. 보셔야 합니다. 이 2번 정도는 사업의 하셔야죠. 내용 꼭 보세요. 예. 다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2023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은요. 이게 사실은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는 보고서가 재미가 너무 없어요. 예. 재미없어. 예. 눈에 안 들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시면은요. 그래픽화가 돼 있어서 이 회사의 현황을 전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 이거 보시면 돼요. 예. 다만 이게 보통 ESG라는 이름으로 그 순으로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S나 G,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거버넌스 이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까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꿀팁. 줄여드릴게요. 네. 예, 그냥 앞에 사업 현황, 전략 위주로 보시고요. 예. 이 부분은 조금 보세요.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거 정도는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 브랜드가 뭐가 있고 제품들이 무엇이 있고 사업 내용이나 인재상 직무 소개들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 함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 기아도 그렇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은요. 매년 CEO 인베스터 데이라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CEO가 직접 나와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려고 해라는 것을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거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2022년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라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요. 또 하나는 2021년 거도 같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장기적인 전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2023년께 올라와 있긴 합니다. 기아 EV 데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고 이 자료 안에서 무엇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기아의 사업 내용을 좀 보세요. 우리의 제품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서비스를 뭘 하고 있느냐. 이제 자동차 회사라고 해서 기계적인 제품만 만드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서비스가 뭐가 있느냐, 서비스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게 바로 모빌리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알아보시고요. 특징이 무엇인지,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나 산업의 트렌드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자동차 산업, 기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화두는 던져 드릴게요. 화두 더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단 2023년까지 글로벌 판매 목표를 기아에서는 430만 대로 목표를 설정했어요. 네. 올 초에 목표를 세운 것보다 30만 대를 늘렸어요. 오.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8%인데요. 2030년까지 37%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 여기가 이제 중저가에서 프리미엄까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영업이익이 5%에서 1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라인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잔존 가치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차를 살 때요. 새 차를 샀을 때 나중에 내가 중고차를 팔 때 어느 정도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거든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JD 파워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위를 했어요. 오. 잔존 가치가 매우 높다. 중고차 팔 때도 굉장히 높다. 기아차 사면은 팔 때도 좋아요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기아에서는요. 세계 최초로 올 초에 세계 최초로 PBV 전용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사부터였어요. PBV가 뭐예요? PBV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우리가 그 전체적인 우리 자동차의 시장을 보면 영향을 주는 것이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 그리고 네.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율주행이 되면 뭐가 가능하게 되느냐면 네. 우리 운전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 생각하면 앞에 운전자 있죠. 예. 옆에
앉아 있으면 조수. 예, 조수는 아무리 피곤해도 졸 수가 없어요. 예. 그죠? 그러면 힘들어요. 혼나요. 조수가 더 힘들어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이라도 하지. 옆에는 졸려 죽겠는데 자지도 못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 좁다고 서로 티격태격 하고 있어. 네. 이런 모습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PBB는 뭐냐면 우리가 스케이트보드 같은 판 이것을 움직임 장치로 놓고 예. 위에 장치는 나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을 꽂아 놓겠다. 레고처럼. 아. 그러니까 나 여기 차를 다니면서 앞에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뒤를 돌아서 내가 누워서 영화 보면서 갈 수도 있고요. 이야. 그 안에서 요리를 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노트북을 펴놓고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안에 크기,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형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송을 위한 택시를 위한 어떤 셔틀을 위한 그런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세계 최초로 전용 공장을 첫 삽을 화성에다 띄웠습니다. 와. 2025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현대차 그룹이요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라인업만 해도 24조를 2030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 기아만 해도 29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국내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29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공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오,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채용의 기회, 취업의 기회가 크다라는 거고 발전의 기회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PBV를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가 우리는 뭐 지금 뭐 30개 자동차 종류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다품종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적에 맞게 생산을 할 수 있다. 이 안에다 우리는 머신러닝 기술 접목시키고요. 네. AI 기술 접목시키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더 이상 자동차는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움직이는 전자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첫 삽을 떠드렸습니다. 우와. 먹여드렸어요. 예.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이게 무엇인가 방송을 다시 돌려보면서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돌려보시면서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좀 더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야 되는지 다시 돌려보시면서 꼭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쌤, 자소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예, 자소서가 특징이 있어요. 기존에 하던 그 자소서와는 자소서 질문도 달라졌고요. 오. 요구하는 그 글자 수 제한도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각각 500자를 요구하고 있고 네. 총 3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질문 항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지원한 분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이 무엇인지 하나를 선택하고 예. 그 이유, 덕목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요. 지원한 분야에 대한 지원자님의 전문성 및 적합성 수준을 사례와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네.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이 경험한 가장 큰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를 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전략을 세워서 작성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은요. 무엇을 질문하느냐가 아니라요. 무엇을 평가하느냐를 먼저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네. 소통과 협업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골고루 1, 2, 3번에다가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질문 중에서 명확하게 이 평가 항목 중에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그것이 보이는 것을 먼저 배치하기, 평가 항목을 오. 배치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 배정되지 않은 것을 배치하기. 네. 그렇게 보면 1번 지원한 분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을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평가 항목은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 중에서 소통이든 문제 해결 능력이든 아니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거를 배치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순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지원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적합성 수준, 사례 이런 것들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가 항목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첫 번째 평가 항목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차 부품 및 조립 이해와 경험 이런 거와 관련된 본인의 이런 것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동차와 관련된 경험이 있어요. 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기업에서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배치하고서 하시면 좋은데요. 근데 이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있다는 것을 좀 나눠서 얘기를 펼쳐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해서 이런 지식이 쌓였습니다. 관련된 경험을 이것으로 해나갔습니다. 이걸 두 개를 나누어서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본인이
경험한 가장 큰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특별하게 뭔가 노리고 한 질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소통과 협업,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 수행 능력, 요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 있는 내용을 좀 배치해서 하면 되겠네요. 예. 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 기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